안녕하세요. 태극기 국민편의회 청년대표 진보연입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입을 열 수 있는 기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5년 CGNTV 보도팀에서 뉴스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2016년 1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이스라엘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 프론트라인, 브레드쇼 등의 메인 프로그램을 편집했습니다. 그 이전에 21살부터 30살 정도까지의 그 20대 전반은 한 선교단체에서 영적, 육적으로 좀 빡세게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의 꿈을 품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현실적으로는 전천후 일군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늘 수준의 지혜와 스케일을 가지신 분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모양의 어떤 선교사의 삶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묵묵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삶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80년대생인 저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개념은 교과서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런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6.25라는 그 대한민국의 참담한 비극이 피부에까지 와닿지는 않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세대의 자녀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그렇게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준비한 연설의 제목은 제2의 6.25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비유도 그 어떤 상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이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변함없는 자리에서 올곧게 목소리를 내우신 태평의 김일선 교수님께서 이후 발언에서 자세히 다뤄주실 걸로 압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백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굳게 서서 전 세계 자유진영을 향해서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또 내가 기피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 가고 평화 오라 라는 듣기 좋은 말로 현실 직시를 막고 거짓 평화를 조장하며 국민들을 완벽하게 기만하는 구호 따위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전쟁의 한복판에 그 당사자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전쟁을 감히 걸어온 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주권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적인 각오입니다. 전쟁의 기본은 적과 아군의 구별입니다. 피하식별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 단계인 전쟁 상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고 지금도 아군 진영 내부에서의 이 혼란도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 중임을 알고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드디어 이기는 싸움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의 특징은 첫 번째, 국민들이 전쟁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론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완벽하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공포감과 패배감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며 결국은 치명적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몰려가게 만듭니다. 셋째, 국민들이 아군이라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계속해서 혼선과 적들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 둡니다. 계속해서 지는 싸움판 안에 그 속에만
그 속에서만 아우성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난 5구 위헌대선이 그랬고 다가올 지방선거 또한 정확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싸움판에 코를 박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6.25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에 과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나를 짓밟으며 파괴하고 있는 강도인지, 그 강도의 숨통을 정확하게 확실히 조이고 공격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러야 할 정확한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어마어마한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온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정확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합법을 가장한 정치 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독재 야욕을 품고 한 나라를 박살내는 데 질주하고 있는 저 악한 세력이 있고, 그들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공산주의자들마저도 간단히 도구로 삼는 세계 지배주의자, 글로벌리스트라는 세력입니다. 그들은 1년 전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범죄, 전쟁에 준하는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에 걸쳐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들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벌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바로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버젓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런 적들의 관계였습니다. 6.25 때와 같이 총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인해전술과 마찬가지로 중공의 세력이 작년 촛불 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총탄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법치를 박살내는 방식으로 파면되어서 지금까지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총탄을 쓰지는 않았지만 6.25 당시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세력과 동일한 DNA를 가진 세력들이 현재 청와대를 점거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선거라는 쇼도 온통 쓰레기판이었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새로운 형태로 감히 도발된 전쟁의 한복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들은 법치를 박살내며 합법을 가장했지만 우리는 철저히 비폭력으로 적들에게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절대 주지 않으면서 영적, 육적인 전쟁을 정확히 탁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 도피의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싸움을 실제로 총칼을 들고 국민들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깨어난 국민들의 양심과 흔들림 없는 원칙과 정의 위에 똑바로 서서 외치는 국민들의 행동과 삶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줄탁동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외부의 힘이 만난 그 지점에서 기적이 존재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깨어난 양심과 생존권을 향한 외침이 정의의 힘과 만난 그 지점에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는 탄생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치열한 접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생명을 내건 맞섬과 전세계 자유진영의 힘이 만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지난 70여 년의 기적과도 같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줄탁동시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무지와 망각과 방종 속에서 형편없이 부패해버린 그 지점이 수술대 위에 지금 가차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려내고 그 어떤 고통을 다 감수해서라도 올바른 원칙과 생명의 길 위에 자신의 삶을 던지려는 깨어난 국민들의 올바른 양심과 빈틈없는 원칙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합니다.
탄생하려는 그 미명에 놓여 있습니다. 단 몇 퍼센트의 소금이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대한민국 1%를 찾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최근에 태평에서 발표했던 그 빈틈없는 원칙에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강도를 대통령이라 부르며 절하지 마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잘못이 엄청난 잘못된 귀결점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또한 강도가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박살내게 그 도끼질에 흥분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합법을 가장한 울타리 속으로 우르르 몰려가지 마십시오. 국민의 주권으로 저항하십시오. 저희 태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극기 국민 투표에 함께해 주셔서 적들의 저 거짓 잔치판을 박살내는 선제 공격에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통일 한국을 위한 마지막 삼고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제 깨어난 국민들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반드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저 북한 동포들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생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저희 태평의 메시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밀착 동행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로는 안 됩니다. 더 위험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내 목숨과 내 후손의 미래가 걸려있음을 알고 그 어떤 음해와 공격과 더러운 말들의 난무를 뚫고 희생적인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태평이 성장할수록 그것을 못 견뎌하고 태평을 음해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쏟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께 전합니다. 제가 언젠가 당신들을 향해서 문재인과 똑같은 수준의 벌이 쏟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저주했던 말은 반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이 실족했는지를 자세히 돌아보시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국민들의 생명이 오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섣부른 행동과 말들을 이제는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쟁의 배열에 서서 똑바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를 찾습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내보냈던 그 기준들, 그 흔들림 없는 원칙들 꼭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극기 국민투표 꼭 동참해 주시고 많이 주변에도 알려주십시오.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쟁 치르고 있는 국민들과 또 인생의 많은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선 상상할 수도 없을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존권과 올바른 정의를 위해 이 전쟁을 탁월하게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자 전쟁에 능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